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영원히 박제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 시스템의 상징적 장면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이 돼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굵게 들이대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삶의 궤적을 보니까 야, 정치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직접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왔고요. 이 김문수 후보님은 청렴 결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저쪽 후보님은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뭐 다들 아시듯이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시즌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진 것처럼 연예권도 연예계도 시끌벅적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박진아 아나운서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수 김은국 씨를 비롯해서 보수 후보 지지층 연예인 10여 명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양 후보 이야기를 모두 드려야 되니까 앞서는 꾸준히 관련 목소리를 냈던 배우 이원종 씨라든지 김의성 씨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는데 적극적인 이런 연예인들, 문화예술인들의 정치 의사 표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먼저 이제 김은국 씨, 또 최준영 씨, 개그맨 이혁재 씨, 또 노현희 씨 이런 10명이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파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유세장에 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가면 국민들이 어려운 얘기도 쉽게 들으실 수 있고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혁재 씨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드디어 만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좌파다. 그럼 좌파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개념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저하지 않겠다, 용기 내겠다 하고 이렇게 10명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 표를 했고요. 이보다 앞서서 좀 더 수가 많습니다. 123명의 그것도 연예인뿐 아니라 작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여러 문화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로 치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또 목소리를 냈어요. 그때 그 이제 대표로 나선 그 배우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원종 씨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 이현종 씨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트 카르텔, 내란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말하자면 대략 정권이 만약에 바뀌고 나서 그냥 대략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청산하고 처벌해낼 사람, 징벌해낼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지 의사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가수 이은미 씨라든가 이창동 감독 또 그러니까 문화사학자죠. 유홍준 씨 또 소설가입니다. 방현석 씨, 작가 황영필 씨 이런 총 114명이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선거 국면마다 저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 중에 하나인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들의 수도 많아지고 그 폭도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탄핵 정국 이후로 더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랐던 가수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 가수 하림 씨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행사 공연이 하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섭외 취소를 당했고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주최 행사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무슨 행사였는지 박진아 아나운서 알려준 게 있을까요? 네,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하림 씨,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는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 관련 행사 주체와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재차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을 젖은 낙엽에 빗대서 표현
표현을 하기를 젖어서 땅바닥에 붙을지언정 쓸려다니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남긴다. 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지 모를 동료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다시 화제가 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밝히면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겠네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또 선거철이라서 역이용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태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일명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이겠죠, 이게. 맞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출연료도 낮았지만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2월에 그 탄핵 지지하는 무대, 광장에 섰다는 이유로 본인이 불과 행사 며칠 전에 취소를 당했다. 본인의 물론 주장입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밖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아니면 뭐 제3자가 볼 때 이거 블랙리스트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취소 통보 그 배경에 지난해 12월에 네. 탄핵 지지 집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장 집회에 섰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섭외 취소가 좀 석연치 않다. 가수 이승환 씨도 연말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구미 유세 도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거 쪼잔하게 왜 그럽니까? 속된 말로 쫀쫀하게. 쫀쫀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승환 씨는 어떤 또 억울한 일을 겪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림 씨는 본인이 어떤 국가기관 행사에 초대됐다가 취소됐다는 거고 이승환 씨는 그게 아니라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 경북 구미에 있는 이 시민회관을 빌려서 콘서트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대관을 했던 건데 네. 이 대관을 앞두고 구미시 측에서 어떤 정치적 선동이나 혹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공연 수일 전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이것에 이승환 씨는 응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정말 대관이 취소가 돼서 네. 실제로 예매를 한 이 관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지 공연할 수 없었다 민사소송 피해에 관한 배상에 대한 소송만 낸 게 아니라 헌법소원을 냈어요. 뭐냐 네. 하면 아니 이렇게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각서를 쓰라는 것, 이거 양심의 자유, 표현의 네.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라는 헌법소원을 낸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일회성이고 앞으로 반복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다는 것은 이후 반복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는데 네. 일회성으로 보여서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었죠. 정치 성향 표출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지만 이게 또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공인들이라는 점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뭐 가수 현영 씨가 김은국 씨에게 뭐 정치하지 마, 뭐 호랑나비 나의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점을 저희가 전한 적도 있었죠. 자, 민감하고 중요한 시국에 각자가 가진 책임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